자, 오토캐드 2020 3D 7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회차 강의에서는 슬라이스, 단면, 간섭에 대한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토캐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기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F7번 눌러서 그리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뷰를 눌러서 등각 보기로 바꿔줍니다. 자, 먼저 슬라이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 탭에 자, 상자 메뉴가 있습니다. 자, 상자 클릭해서 자, 상자를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상자를 하나 그려 놓고 오른쪽엔 피라미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피라미드 클릭 됐죠? 자, Shift 눌러서 자, 약간 돌려볼게요. 자, 먼저 슬라이스 기능은 솔리드 탭에 있습니다. 자, 솔리드 슬라이스 버튼 보이죠? 슬라이스 도구 버튼 보이죠? 자, 슬라이스 도구 버튼 눌러서 슬라이스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먼저 상자를 선택하고 엔터를 칩니다.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먼저 3점, 자, 3개의 점을 선택해서 슬라이스 할 평면을 만들어줍니다. 자, 3점 선택, 3점을 클릭해 볼게요. 자, 원하는 면 위에 점을 지정하라고 했죠. 자, 지금 좀 전에 클릭한 이 3개의 면을 기준으로 2개의 입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쪽 입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 하면은 자, 살짝 돌려볼까요? 자, 한쪽에 입체만 나오죠. 자, 다시 되돌리기를 해볼게요. 컨트롤 Z. 자, 다시 슬라이스 객체 선택. 자,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이번에는 3점을 가지고 다른 면을 선택해 볼게요. 이쪽 면 하고 이쪽 면. 자, 양쪽 면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양쪽의 입체를 다 유지해서 남겨놓으려면 그냥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이번에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엔터. 자, 그러면 2개의 입체가 다 만들어져 있죠. 2개의 입체가 다 살아 있습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자, 홈 탭에 가서 홈 탭에 이동 메뉴로 한번 살짝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동할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 선택해서 그대로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 2개의 객체로 2개의 객체가 확인이 됩니다. Shift 버튼 눌러서 살짝 돌려보면 2개의 객체 만들어졌죠. 자, 이번엔 자, 이쪽 피라미드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볼게요. 피라미드를 살짝 옮겨 놓고 할게요. 자, 이동 피라미드 객체 선택 엔터 하고 자, 이동할 점 이쪽 점 클릭해 볼까? 클릭하고 F8번 눌러서 F8번 눌러서 이동을 할게요. 그대로 XY면이 유지가 되게끔 클릭 됐죠? 자, 혼란스러우니까 이쪽 건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ESC 클릭 자, 딜리트. 자, 다시 슬라이스는 솔리드 탭에 있습니다. 솔리드의 슬라이스. 자, 이번에 슬라이스면 선택하기 전에 자, 객체를 선택합니다. 자, 슬라이스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이번에는 3점 다시 3점을 연습해 볼게요.
자, 3개의 점 클릭, 클릭. 자, 살짝 돌려서 클릭. 양쪽 면 유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원하는 면, 이쪽 면을 한번 선택하면 한쪽 면만 슬라이스가 됩니다. 자, 와이어프레임 개념 보면, 자, 살짝 돌려보세요. 만들어졌죠? 자, 다시 개념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놓고, 자, 컨트롤 Z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3점을 가지고 슬라이스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을 가지고 슬라이스를 해볼게요. 자, 평면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 홈 탭에 보면 그리기 리본 메뉴에 메뉴 모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할게요. 자, 사각형 클릭, 자, 클릭, 엔터. 자, Shift 눌러서 돌려보면 XY 평면에 사각형이 그려졌죠? 이 사각형 위쪽으로 살짝 올려볼게요. 자, 이동 메뉴로 이동할 객체 선택, 클릭, 엔터. 기준점 클릭, 자, F8번 눌러서 자, 수직으로 올려놓습니다. 자, 이만큼 하나 올려볼까요? Shift, 자, 돌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위로 살짝 더 올려볼게요. 자, 사각형 클릭, 엔터. 그 다음에 기준점 선택하고 F8번 눌러서 수직으로 이만큼 올려볼게요. 다시 엔터. 자, Shift 눌러서 돌려봅시다. 자, 위쪽을 잘라버릴게요. 자르기 위해서 아까처럼 슬라이스 도구로 갑니다. 자, 솔리드의 슬라이스, 슬라이스할 객체 선택, 엔터. 이번에는 평면형 객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 평면형 객체 선택, 슬라이스 평면을 정의하라고 나오죠. 자, 이 좀 전에 만들었던 사각형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이것도 양쪽을 유지할지 물어보는데, 자, 우리는 양쪽을 유지하지 않고 위쪽 부분을 잘라낼게요. 위쪽 부분 꼭지점을 한번 선택해 줍니다. 아, 잘라내는 게 아니고 남는 부분이죠. 자, 다시 우리는 아랫부분을 한번 남겨볼게요. ESC 하고 컨트롤 Z, 다시 슬라이스, 슬라이스할 객체 선택, 엔터. 슬라이스할 평면을 선택합니다. 평면형 객체 선택했습니다. 슬라이스 할 평면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이 아니고 이쪽을 남겨볼게요. 자, 아래쪽만 남겼죠? Shift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자, ESC 누르고, 자, 살짝 돌려놓고, 자, 위쪽 평면은 자, 지우도록 할게요. 클릭, 자,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하면 피라미드에서 이제 사각뿔대가 만들어졌네요. 사각뿔대. 자, 이번에는 다른 옵션을 가지고 슬라이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옵션을 가지고 슬라이스 하기 위해서 이 XY 평면에 어떤 그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곡선. 자, 홈 탭에 그리기에 여기에 보면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죠. 자, 스플라인 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스플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엔터. 자, Shift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스플라인이 만들어졌죠? 자, 이 면을 가지고 잘라볼게요. 살짝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 버튼, 슬라이스, 엔터. 이 점을 살짝 F8번 눌러서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자, 엔터. 자, Shift 눌러서 확인해보면 이동이 됐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돌출 표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돌출 표면. 자, 돌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돌출 들어갔죠? 돌출할 객체에 좀 전에 그린 슬라이스를 선택해주고 엔터. 자, 위쪽으로 쭉 올려볼게요. 위쪽으로 올리고 엔터. 자, 확실하게 이 슬라이스를 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만들어놨던 돌출 표면을
아래쪽으로 살짝 이동을 할게요. 이동하고 무브할 객체, 이동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표면을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여전히 F8번 눌러서 계속 누를게요. F8번 눌러서 자 아래쪽으로 그대로 이동을 할게요. 조금만. 자 엔터. Shift 눌러서 돌려봅니다. 자, 이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슬라이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스. 자, 마찬가지로 솔리드 탭에 슬라이스. 자, 슬라이스 할 객체 선택. 자, 선택하고 슬라이스 평면의 시작점 지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옵션을 여기 보면 표면이 나오죠. 자, 표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돌출 표면을 선택해주고 여전히 양쪽을 할 건지 우리는 이번에 양쪽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그대로 선택하고 엔터 하면 두 개의 입체로 분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Shift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이동을 시켜볼까요? 양쪽으로. 자, 이동.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엔터. 기준점 클릭. F8번 눌러서 수직으로 이동. 또 다시 이동.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 선택. F8번 이동. 이렇게 하면 자, 두 개의 입체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 이번엔 슬라이스 기능은 마무리하고 이번엔 섹션이라고 하는 단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우도록 할게요. 클릭, 딜리트. 자, 단면은 먼저 상자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자. 자, 상자를 이쪽에다 만들어 볼까요? 클릭. 자, 클릭. 됐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놓고 봅시다. 자, 됐죠? 자, 상자에서 여전히 단면 메뉴도 솔리드 탭에 있습니다. 솔리드 탭에 보면 자, 단면이라고 있을 거예요. 단면 평면 있죠? 자, 단면 평면. 자, 이 도구를 선택해 줍니다. 단면 평면 클릭 하면 단면선을 배치할 면 또는 점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우리는 이쪽 면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제일 앞에 보이는 이 면. 자, 선택하면 자, 단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살짝 돌려서 확인해 볼게요. 됐죠? 여기에 나오는 이 선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해 봅니다.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화살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화살표를 가지고 앞으로 쭉 늘려보면 단면이 그대로 평행 이동이 됩니다. 잘 안 보이면 여기 라이브 단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씩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클릭.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금 앞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자, 뒤쪽으로 다시 밀어 볼게요. 클릭하고 이번엔 뒤쪽으로 넣어봅니다. 클릭. 다시 라이브 단면을 자,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확연히 구분이 되죠. 자, 이 부분에서 다시 단면을 선택합니다. 단면에서 자, 이번에 꺾기라고 하는 꺾기 추가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자, 꺾기 추가. 자, 단면 객체에 꺾기 추가를 합니다. 라고 나오죠. 자, 꺾기 추가 클릭하고 그 꺾기 할 지점을 자, 선택을 해줍니다. 자, 꺾기 할 지점 이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중심으로 꺾기가 되죠. 살짝 돌려서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를 가지고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꺾기를 이렇게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돌려보면 자, 이러한 꺾기 추가된 단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메뉴를 옵션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평면이 되어 있는데 슬라이스는 작동을 안 합니다. 경계를 한번 클릭해 볼까? 경계하게 되면 이쪽 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쪽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쪽까지 경계 지금 다른 부분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를 선택했죠. 지금 경계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표 부분을 선택해 주면 경계 부분도 얼마든지 자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작으니까 좀 확대를 해서 자 이렇게 하면 경계에 나오는 화살표를 통해서 단면을 얼마든지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클릭해서 위쪽으로 올려놓고 자 우리 앞에서 만든 이 단면만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경계 말고 여기 보면 최적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최적이면 이번에 이제 위아래 부분 3차원 입체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면에서 조정할 수 있는 화살표들이 나옵니다. 돌려서 확인해 보세요. 보면 위아래로도 조정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단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대로 확대를 해놓고 앞에 만들어진 단면만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적을 다시 평면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에는 이 만들어진 이 단면을 가지고 단면 블럭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면 블럭 Shift 눌러서 확인해보고 자 단면 블럭 생성에 단면 블럭 생성 다시 하위 메뉴로 들어갑니다. 크게 두 가지만 적용을 해볼 텐데 먼저 3D 단면을 먼저 볼게요. 3D 단면 작성하게 되면 여기 똑같은 3D 단면이 나옵니다. 삽입할 지정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적당히 선택해주고 자, 비율인데 자, 비율은 지금 우리가 그대로 1을 줄게요. 똑같은 단면을 만들어 볼게요. 비율은 1이니까 엔터. 그 다음에 X축 비율, Y축 비율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엔터, 엔터. 똑같은 단면이 하나 더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자,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번에는 이 단면 부분, 선을 선택한 다음에, 단면 블럭 생성에, 다시, 단면 블럭 생성, 그래서 2D 단면을 만들어 볼게요. 작성. 자, 이것도 삽입 지정, 삽입점 지정 한 다음에, 자, 비율 엔터 눌러보면 자, 이 앞부분에 앞에서 본 평면도죠. 정면도 부분을 XY 평면에 단면도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성한 단면을 2차원 도면에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능이 바로 단면 블럭 생성입니다. 단면 블럭 생성. 자, 그래서 우리가 꺾기를 추가해서 단면을 만들고 그 단면을 가지고 단면 블럭을 생성하는 부분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간섭이라고 하는 인터피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그려진 것들은 지우도록 할게요. 자, ESC 한번 눌러주고 전체 선택 딜리트. 자, 다시 홈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자, 인터피어 간섭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원통을 한번 그려볼까. 이 홈 탭을 클릭해서 홈 탭에서 나오는 원통 부분을 한번 클릭해 줄게요. 자, 원통을 이쪽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리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쪽에다가는 뭘 만들어 볼까요? 뭐 쐐기 같은 거 만들어 볼까요? 쐐기 클릭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개념 부분을 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이러한 두 개의 입체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간섭이 생기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겹쳐 놓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여기 2D 와이어프레임 비주얼 스타일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솔리드 탭에
보면 간섭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간섭이라는 도구 메뉴. 자, 간섭 선택합니다. 자, 첫 번째 객체 집합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자, 원통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해주고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객체 집합 선택이라고 나오죠. 자, 좀 전에 만들었던 쐐기를 선택합니다. 엔터 하면은 가운데에 간섭된 부분이 표시가 되죠. 여기 종료 시 생성된 간섭 객체 삭제 이 부분을 해제를 해놓고 체크 해제해 놓고 닫기를 해야지만 간섭된 간섭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간섭된 블럭 입체, 간섭된 입체를 만약에 부피를 구한다 라고 할 때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명령을 주면 되는데 볼륨이라는 명령을 주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 간섭 부분만을 좀 떼어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홈 탭에 보면 이동 메뉴를 가지고 원통을 좀 떼어 놓을게요. 엔터 클릭 F8번 자 이렇게 해서 떼어 놓고 마찬가지로 자, 이동 클릭 엔터 8번 해서 이쪽으로 이동시켜 놓을게요. 자, 이 부분만에 ESC 자, 이 부분만을 우리가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피를 구하는 명령은 자, 볼륨입니다. 영어로 부피가 볼륨이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VOLUM이 볼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해도 되고 mass property의 약자인 mass prop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줘도 됩니다. 자, 볼륨 엔터 하면 mass prop으로 바뀌죠. mass property 자, mass prop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자, 이 객체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엔터 꽝 치면 자, 좀 전에 만들었던 간섭 입체의 질량, 최적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퍼티와 관련된 값들이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ESC.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기능 자, 슬라이스, 그다음 단면, 간섭. 자, 이 세 부분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연습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면서 한번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